이제 중국 정부는 이런 거대 테크 기업들이 독점 강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벽 철폐해야 된다. 데이터 보안을 그 명분으로 해서 중국의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보스의 김범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그 2021년 올해 3월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탁월한 공로도 많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경솔한 인물로도 비춰지고 그런 인물인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만큼은 굉장히 언행이 신중하고 거의 뭐 공자 수준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스파이짓 하면 저는 벌써 문 닫았다 이러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중국의 그 기술 권위주의 초강대국 그런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까불다가는 한 방에 가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어떤 기사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중국과 빅텍, 시진핑의 디지털 독재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그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포함해서 6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뭐 중국 정부가 이제 빅테크 기업 데이터에 대한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뭐 겉으로는 이게 공동 번영을 내세우면서 빅테크 기업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그리고 중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를 통한 사회 통제 강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데이터 안보 강화, 뭐 이런 조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네, 그 빅테크 규제는 이제 지금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점 규제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 정부가 이제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서 네. 데이터를 통제하겠다는 그러한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미국과 지금 그 갈등이 있으니까 보안, 그 국가의 보안 측면에서 데이터를 그 관리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시진핑 주석은 예전부터 그 데이터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2013년도에 누구든지 데이터를 통제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또 그 정보 통제가 국가의 소프트 파워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노동, 토지, 자본, 기술에 이어서 데이터가 5번째 생산 요소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분류한 바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 토지, 자본 이게 3대 이제 생산 그렇죠. 요소였는데, 네. 기술에 덧붙여서 이제 데이터, 네. 그러니까 5번째 생산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빅테크 기업이 독점이 이제 데이터 독점에 이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네. 테크 기업의 이제 데이터 독점을 규제하는 동시에 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시행했고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알리바바가 이제 대출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국가가 요구하는데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이렇게 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이 데이터 독점에 기인한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판단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규제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통제된다 이런 게 되겠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그 모기업인 엔트 기업 과 공동으로 국영기업을 이제 만들어서 그런 그 대출 관련된 그러한 데이터를 그쪽으로 옮겨서 통제하겠다. 이제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틱톡이라고 그 중국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모기업이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그 이사회에 그 중국 정부가 이미 들어갔다. 것을 알려져 있고요. 또 중국판 우버에 해당하는 디디라는 그러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정보도 그 제3의 기업에 넘겨서 그 정부가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합니다. 네. 마인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의 CEO처럼 행동했다가 이제 크게 혼났죠. 네, 좀 앞서간 것 같은데, 디디 추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 사이버 스페이스 관리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기 전에 뉴욕에 44억 달러 상장 계획을 추진했다가 정말 한마디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앱스토어에서 디디 앱 차단됐고요. 네. 또 중국 천연자원 및 교통부 정보기관의 검열도 받고 있고 세무기관까지 동원이 돼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마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지경에 갈 것 같은데 이제 중국 정부는 이런 거대 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다른 경쟁 기업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장벽을 세우면서 이제 독점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장벽 철폐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뭐 구글 앱하고 이제 그 애플 앱하고 이렇게 서로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처럼 중국에서도 이제 그 거대 테크 기업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된 그 장벽들이 그 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의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게 이제 이러한 건데요. 또 사실 뭐 일리가 있는 또 측면도 있는 거죠.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반영해서 중국에서 이제 정부가 이러니까 중국의 인터넷 기업의 텐센트라는 게 있는데요. 텐센트가 이제 위챗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카카오톡 같은 건데 그 위챗의 그 이용자들이 다른 그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나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그러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위챗의 운영자들이 그런데 접속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이제 부응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보다는 살짝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정부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라면 하는 데가 되니까요. 미국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근데 어쨌든 중국 정부는 이제 데이터 보안을 명분으로 해서 중국의 데이터가 이제 국외로 이제 반출되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죠. 네,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또 미국과의 경쟁 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중국의 어떤 보안, 시큐리티 이런 것의 일환 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을 데이터 보안을 그 명분으로 해서 중국의 데이터가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이제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제 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올해 11월에 발효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중국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보안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에 발효된 정보보안법에 의하면은 그 중국 정부가 중요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핵심 데이터는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범위가 워낙 넓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국외로 데이터를 그 반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중국 당국에서 관리들이 모범 사례로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벌써 중국 이제 본토에 4개 데이터 센터를 세웠고 현지 파트너 21바이오넷. 그러니까 뭐 사실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다 통제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또 여기에 걸맞춰서 애플도 이제 2017년 그 귀주성에 데이터 저장 센터를 세우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는 귀주 클라우드 빅이 관리하게끔 어찌 보면 그냥 고객 정보를 이제 넘겨달라 하면 중국 당국에서 그러면 무조건 넘겨주는 테슬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해가지고 중국 정부 협조하는 게 이제 살아남는 길이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지난 5월에 중국에서 수입된 정보는 중국에 저장하겠다. 재밌는 거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 할 말 다 하는데 중국에 오면 순한 양이 돼가지고 뭐 중국 정부에 철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는 양상이 미국은 미국대로 빅테크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또 미국 내에서 독점은 막으려고 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은 키우려고 하면서도 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또 공산당 통제를 위해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자국 내 테크 기업은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는데 어찌됐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공통된 흐름입니다. 네, 그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중국 당국의 그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하는데 이렇게 반대해서는 그 시장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네.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르겠다.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도 조금 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빅테크 규제 강화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게임 업체 에픽 게임이라는 업체가 이제 애플이 앱스토어에 그 독점적 운영하면서 이제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30%까지. 이런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죠? 네, 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빅테크 규제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가 뭐 다뤘습니다만 니나 칸이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도 됐고 관련돼서 법률이 이제 상하원에서 그 시도가 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그 연결해서 에픽 게임이라는 게임 업체가 그 애플 앱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제 과도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그 소송을 냈는데 지난 9월 10일 날 그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의하면은 그 애플이 구글과 이제 앱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있거나 아니면은 혁신을 저해하는 건 아니니까 애플이 독점은 아니다 이렇게 그 판결을 내서 애플에 또 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애플의 수익은 또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또 다른 편인 또 에픽 게임의 한 손을 좀 들어줘서 아직까지 이제 계속적인 이제 그 긴장 관계에 있는 이런 게 되겠고요. 판결이 난 날 애플 주가가 3%가 떨어졌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850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네. 그 돈이 지금 날라갔죠. 네. 어찌 보면 판결이 그 미국 정부의 속마음을 읽은 듯한 그런 판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애플이 독점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 바이든 정부로서는 조금 또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근데 이런. 바이든 행정부도 어찌됐건 뭐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그렇지만 아마존이나 이런 데처럼 지나치게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고 수익 그렇죠. 높이고 이런 건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마 법원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한 판단인 것 같고 네. 실제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애플의 인앱 결제로 4,430억 원, 뭐 글로벌로는 600억 달러더라고요. 그 애플 그리고 구글에게 1조 529억 원을 이제 2020년 현재 네. 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굉장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지난 8월에 그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세계 주요 언론이 크게 다루고 있고요. 또 공정위에서 9월 14일 날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그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해가지고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 언론이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인 이슈지만 국회와 그 공정위 금융위에서 그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 구소련의 이제 실패가 뭐 생필품 부족이나 미소 냉전, 군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풀뿌리 서민들과 그 지배 계급 간의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됨으로 해서 무너졌다 이런 판단도 있는데 중국 지도자들은 구소련의 이제 실패 모델을 정보를 통해서 피할 수 있다 이런 FT 기사가 있고요. 시라큐스 부교수 게오르기예프 교수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이제 대중의 정서와 필요를 파악하는데 정부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민영화를 중국 정부가 선택하는 대신 데이터를 사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지역의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라는 게 있는데 선거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자 거버넌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술 권위주의 초강대국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초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어떻게 그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를 할지, 그 중국이 갖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봤을 때 관심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기술 권위주의 초강국의 실험이 우리가 염려하는 정말 빅브로더로 갈지 아니면 중국형 모델로 해서 어찌됐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계속 지켜보고 우리 파보세에서 계속 살펴보고 또 분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보세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친구하고 매번 열심히 공부하니까 좀 행복합니다. 이건 잘릴 것 같은데요.